안녕하십니까. 3차시입니다. 창의형 인재가 되기 위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창의형 인재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유명한 경영학자 게리 해머리 주장한 요즘 사회에서 조직에 공헌하는 인재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에 공헌하는 인재. 자, 먼저 순종하는 인재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기업마다 모든 산업마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게리 해머리 주장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종하는 조직원, 기업이 이걸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종보다는 부지런한 근면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근면, 순종, 여러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조이 이토라는 MIT 대학교의 미디어 랩 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이 이토는 일본 출신인데 일본계인데 대학을 2곳이나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미디어 랩 연구소장입니다. 미디어 랩 연구소는 세계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띵크탱크입니다. 여러분 150명의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을 물리치고 미디어랩 연구소장이 된 조이 이토는 지식은 인터넷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지식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식도 범용화된 역량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순종은 중요한 역량이었습니다. 근면도 중요한 능력, 역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들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역량, 즉 범용화된 역량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추진력이라고 말합니다. 추진력. 추진력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추진력 위에 단계가 한 단계 높은 게 여러분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창의력 위에 맨 윗단계가 여러분 열정이라고 게리 해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원래 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조직에 기여할 확률은 0%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따라서 지금도 순종이 필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근면은 5%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지금도 아주 근면한 조직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식은 15%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진력과 창의력과 열정이 80%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0%냐 5%냐 여러분 포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점 보시다시피 순종, 근면, 지식, 추진력, 창의력, 열정으로 조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죠. 지식까지요. 순종부터 지식까지. 여러분 이게 20세기에 필요한 역량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추진력부터 열정까지는 21세기에 와서 중요시하게 된 역량입니다. 여러분 순종부터 근면까지 그리고 지식까지 20세기에 필요한 이 역량이 20세기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기계한테 대체되고 로봇한테 대체되고 컴퓨터한테 대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이었던 것이 범용화된 능력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능력, 로봇이나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게 바로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인데 지금 말씀드린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동력입니다. 행동하는 힘입니다. 실천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창의력은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이디어 창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뭡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혁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혁신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리 해머리 주장한 대로 요즘 조직이 바라는 조직원의 능력이 순종에서 근면, 지식을 거쳐서 추진력, 창의력, 열정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우린 과거 20세기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교를 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고학력 무능력자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이 이토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이 이토는 일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인이죠. 대학을 2군데나 중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갖가지 직업을 다 전전했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은 밤무대 DJ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이 이토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 배운 겁니다. 틀에서 배운 게 아니라 틀 밖에서 배운 겁니다. 조이 이토가 미디어랩 연구소장이 돼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태블릿 PC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태블릿 PC를 주는데 한 그룹은 학교가 있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학교가 없는 그룹입니다. 물론 태블릿 PC에는 학습용 앱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학습할 수 있는 앱이 깔려 있는 태블릿 PC를 두 그룹에 나눠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가 있는 그룹과 학교가 없는 지역의 그룹 학생들, 아이들 여러분 누가 더 성취를 많이 이루었겠습니까? 우리 상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이 이토가 발견한 사실은 학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학교 없는 곳의 아이들은요, 이 태블릿 PC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분해까지 하는 거예요. 갖가지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태블릿 PC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앱까지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호학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틀에 박힌 대로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크나큰 성취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이 이토가 태블릿 PC를 나눠준 에티오피아의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 학교를 벗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 학교 밖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 밖.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틀 밖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체험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도 있지만은 직접 시장에서 현장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북이라고 부릅니다. 북, knowledge. 여러분 책 지식입니다. 책을 통해서 상상력, 책을 통해서 여러분 창의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책 바깥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트리트입니다. 거리입니다. 스트리트. 세상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상 앞이 아닙니다.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서입니다. 이렇게 스트리트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스트리트 날리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북 날리지. 다시 말해서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북 스마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 현장, 거리에서 체험을 통해서 배운 엘리트를 우리는 스트리트 스마트.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세기에는 북 날리지가 중요했고 북 스마트가 중요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북 스마트, 북 날리지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스트리트 날리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스트리트 스마트가 되는 것이 창조형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랩 자체가 MIT 미디어랩 자체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정해놓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분야가 같이 융합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분야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떤 흐름은 있지만은 여러분 수많은 흐름들이 만나서 융합된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워드 가드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육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잠재력과 일의 체험 기회와 타인의 지원이 합쳐져서 여러분 창의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을 통해서 잠재력을 깨우고요. 그리고 스트리트, 거리에서, 시장에서,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직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삼박자가 됐을 때 잘 아시겠지만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책은요. 책은 독서를 의미해야 되지만 우린 지금 독서라기보다는 텍스트를 읽는 정도의 학교 학습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학교 학습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 학습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이제 독서를 통해서 상상력을 기르고 북 날리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스트리트 날리지를 추가해서 스트리트 스마트가 돼야만이 여러분 창의형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원하는 그리고 앞으로 원하게 되는 창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열정적인 직장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